이거 하나면 끝! 민우쌤의 갑병 노트! 우리 당나라까지 열심히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개 수업도 그렇고 너무 잘 따라와줘서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충 좀 감이 와요?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온다라는 게 좀 개념이 오나요? 네. 수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로 수 누가 있었죠? 양재. 첫 번째가 문제. 수 문제. 그 다음이 등장하는 게 양재. 양재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외울 때는 어떻게 문제가 했었던 일들은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는지 이것도 혹시 기억나? 과거제 문제를 내서 맞아요. 문제를 낸다 해서 과거제라는 것들을 했었다. 훌륭합니다. 양재는 혹시 어떻게 외우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고구려 아니요. 화북과 강남 양쪽 끝을 연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우나라는 것들을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고구려 원정이죠. 수양제의 경우에는 고구려 처참히 패배했었던 고구려 원정입니다. 살수대첩, 을지문노 장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수양제 다음에 등장하는 황제가 혹시 누군지 기억나요? 당태종이죠. 당고조인데 우리 배울 때는 수행평가할 때는 아니고요. 공개 수업할 때는 당태종에 대해서 배웠었죠. 당태종은 업적들이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현무문의 변 그리고 정관의 치라고 하는 지우기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령체제를 정비를 했었다.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다 해서 무슨 제라고 했었죠? 균전제였고 균전제를 나라에서 주는 대가로 농민들과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나라에다가 내야 했었죠? 세금인데 이거를 뭐라 했는지도 기억나요? 조용조죠. 잘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조용필. 하나 더 있어요. 남자들은 어디 가죠? 군대에 가죠. 구병제라고 하는 군역에 종사했었다. 그것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이 당나라의 문화는 어떤지 당태종 시기에 이렇게 화려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당나라의 문화는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은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귀족 취향의 시가 유행했어요. 시요? 네. 시, 포음이라고도 하죠. 시가 유행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네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 이런 역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해? 암기 과목은? 외워서. 그냥 외워? 이걸 학습 통째로 두고 외워? 쓰면서 외워? 필기예요. 숙제도 똑같은 거. 근데 선생님 학습지는 지금 17쪽이잖아. 근데 우리 기말학습 하면 30쪽 될 거란 말이야. 그걸 통째로 다 쓸 거야? 중요한 것만? 빨간색만 뽑아서. 빨간색만 꼽아서? 훌륭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권장하는 공부법은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선생님이 정리해준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당회 세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라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것 같아. 첫 번째로 안사의 난이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서 절도사 권한이 강화됐어. 그리고 황제가 약해졌어. 이렇게만 필기를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황소의 난이 황소의 난으로 멸망했어. 네, 이런 식으로만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안사의 난이라고 했을 때 군사사령관인 절도사와 안록산 사사명의가 떠오른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을 지워버리고 필요한 내용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권화를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역사 노트를 새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30쪽짜리 학습지가 나중에 3쪽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 3쪽만 두고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쪽을 통째로는 다 못 외워. 너무 양이 많아. 외울 수 있는 암기력이 있으면 훌륭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우는 거는 금방 날아가요. 내가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외우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 쪽으로 정리한 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백지복습을 해보는 거야. 너무 해놓고 잘 쓰는 맞아요. 근데 그냥 생판 이렇게 아무것도 가려놓고 이렇게 완전히 가려놓고 17쪽에 대해서 쭉 써보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도 쓰기 어려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만 남겨두는 겁니다. 당의 문화라는 키워드를 남겨두고 이 밑에 내용들을 한번 써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암기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방과래. 저거 선생님 방과후 신청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줄게요. 어쨌든 역사는 얘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면은 틀릴 수 있는 요소가 없어. 모든 암기 과목이 그래. 과학도 암기야. 과학, 사회, 도덕, 또 뭐 있어? 체육, 음악 다 이렇게 외우면 돼. 내가 요약한 것들을 백지복습을 해서 외우는 연습들을 해보면은 국영수 빼고는 모든 과목이 이 방법이 통하게 됩니다. 수학이랑 영어도 사실 똑같아. 영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나 근데 이렇게 절대 못하겠다. 난 이렇게 시간 오래 쓰기도 싫고 공부 많이 안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파란색만 옆에다 옮겨 적으시면은 무조건 90점 이상 맞을 겁니다. 시험 그렇게 쉽게 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다음에는 학문과 종교예요. 일단은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귀족들의 세상이었어. 돈 많고 시간 많은 귀족들이 시 쓰고 글씨 쓰고 그림 그리면서 놀았습니다. 당나라에는 전 세계 상인과 유학생들이 몰리는 초국제 도시였어.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막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교실에 왔어. 목이 너무 말라.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들이 인스타 사진을 찍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당장 내 갈증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만 내가 좀 여유로워. 체육 시간에 수다도 많이 떨었고 쉬는 시간도 막 1시간씩 돼. 그러면 와서 이제 핸드폰하고 인스타 올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문화생활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이기에 이러한 시 그리고 서예, 회화, 이런 그림, 글씨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였다.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낭만가였어. 달에 이렇게 호수에 달이 떠 있는 거를 보고 이 달을 잡기 위해서 호수에 뛰어들 정도로 굉장히 낭만이 있었다. 하지만 또 멍청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학문과 종교로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경정리라고 하는 것들을 편찬을 했어요. 이 책은 훈고학을 집대성한 책이기도 합니다. 훈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진시황 때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유학, 우리 한나라 때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진시황 때 유교와 관련된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려서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이 훈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자 하나에 담긴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서 공부하는 학문이 훈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학에서 이러한 오경정이라고 하는 책들을 편찬을 한 거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로 독후감을 제출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채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거야. 변별력은 어떤 변별력이래. 얘는 맞다고 해주고 얘는 틀리다고 그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하잖아. 그래서 300명이 있으면 300개의 독후감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것들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인원이 이렇게 적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이 과거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부터 20만 명 이렇게 되는데 20만 개의 답을 다 일일이 독후감을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미쳐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유학 책의 정답은 오직 이 책 오경정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답을 적어 라고 해설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책이 생김으로써 어떨 것 같아? 좋아요.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반대로는 또 채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떨 것 같아?
채점하는 사람들 좋아요. 그래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답을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역할들도 했었던 게 바로 이런 오경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교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현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오고 번역하게 됩니다. 지금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당나라는 유학,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책 중에 서유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 서유기 들어봤어요? 네. 어서 들어봤어요? 선호고. 신서유기도 이 서유기입니다. 신서유기 여러분은 얘는 그것도 이 서유기인데 이 서유기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들이 천국에서 큰 죄를 짓고 이승으로 내려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들을 현장이라고 하는 삼장법사가 이들을 이끌고 인도로 불교를 가지러 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요괴를 81마리를 퇴치하면서 이 오합지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여기서 상장법사는 당시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당나라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이 불법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으로 여행 가면은 목숨이 댕강 잘리는 것처럼 잘리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들이 불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고 황제에게 결국 들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가져온 노력이 귀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절을 지어주고 돈을 지원해주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도교입니다. 도교의 경우에는 황제와 귀족의 보호로 발전하게 돼요. 졸려요? 피곤해요? 아니야. 아니요. 피곤해요? 식곤증 와요? 전혀 안 피곤해요. 네, 당나라의 학문과 종교 파트에 관해서는 유학, 불교, 도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는 황제와 귀족의 보호로 발전했었다. 왜 발전했느냐? 당시에 당나라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었거든. 이세민이었고 우리 노자, 도교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이이예요. 다른 이이입니다. 한국과 조선의 이이와는 다른 이이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선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썰들이 있었어. 그래서 신선. 이러네 진짜. 신선. 우리 구름 타고 이런 요만한 이런 빗자루 뭐라고 하지? 지팡이 들고 막 다니는 그런 요술가들 있잖아요. 신수영 엄청 길고. 진수요? 이쪽 그거 아니야? 자중이 프리에요. 반달. 저 혓바닥 같아서 기분 나. 아니 강구 아니야 저거? 잘 그렸다. 캡처해요. 이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신선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선들이 이라고 하는 노자를 만든 사람이 신선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썰들이 있다 보니까 이세민이 이거를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바로 이의 자손이다. 신선이 된 사람의 내가 바로 후손이다. 나는 즉 너희들과 다 같은 사람의 피가 아닌 나는 신선, 새로운 나는 다른 존재의 피를 이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신선의 피니 우리를 따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기꾼들이나 사자가 많았어. 그래서 우리 진시황 때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불로장생,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마셨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영원히 변치 않는 수은 여러분 온도계에 있는 그 수은이라는 것들을 계속 마셨었다. 그런데 이 도교의 사람들이 똑같이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나라 황제에게 권유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의 황제가 수은 중독으로 죽게 되는 사건들도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문화예요. 당나라의 국제적인 문화로는 첫 번째로 한족과 그리고 북방 민족 그리고 서역의 문화가 융합된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냥 흘려들으시면 돼요. 한족 있고 북방민족 있고 서쪽에 있는 서양 문화가 결합된 문화들이 당나라 장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 수도 장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하나 그러면 어디일 것 같아요? 워싱턴. 또 서울. 중국의 어디? 베이징. 도시. 도시. 하얼빈. 상하이, 도쿄. 또 하얼빈. 서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야? 서울. 서울. 강력한 나라가 어디야? 대한민국. 미국이잖아. 미국의 수도가 어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도시가 어디예요? 뉴욕. 뉴욕이죠. 가장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바로 뉴욕입니다. 서울도 유명해요. 서울은 홍대. K팝 대만 헌터스. 도시 물어봤어요. 탑 12위 안에 들지 않을까요? 서울은? 두바이도 많이 들죠. 홍대는 더 너무 구체적이고 서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당나라 시기에 가장 번영한 도시, 가장 최고의 도시를 고르라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장안이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의 수도를 고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었고 도시 전체를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서 반듯하게 썰어놓고 동쪽 시장인 동시라고 하는 것과 서쪽 시장인 서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서시 같은 경우는 파란 눈에 오똑한 코를 가진 아라비아 상인들, 페르시아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이곳에 와서 문물들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멋있다. 낙타예요. 자, 잘 그리시네. 그림이 점점 늘어요. 콩나물? 그림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낙타 같은 것들을 타고 저 잉크를 이거 조용히하세요. 콩나물 근데 이제 다 그린 거 잉크가 아니야? 들어갔어요. 왜 저래 진짜? 괜찮아요. 소화될 거예요. 아니 이제 진짜 안 대학 찍어. 아니 왜 잉크가 근데 저거는 뭐예요? 저기 막 제 내일 내일 뭐 거만 약간 약간 추박시켜요. 선풍기처럼 콩나물 먹다가 여거 콩나물 흘린 거 아니야? 쌤 고향 사진 뭐야? 네네네. 여거 절이에요. 절. 불교 사원. 쌤물 같은 건 뭐예요? 물이요? 여거? 강. 이거 강이에요. 이거는 불교 사원입니다. 우리 근데 반대로 하면은 뭐죠? 나치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잘 판단해서 적으세요. 순식간에 매국노가 됩니다. 어쨌든 이거를 지금 이게 불교잖아.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나치야. 이게 나치입니다. 나치. 나치가 뭐예요? 낙지? 히틀러. 뭐예요? 세계 최악의 폭군이자 2차 세계대전을 벌였던 인물이죠. 히틀러가 그 뭐야 동물 그 보호법인가 뭔가 그거 만들었다던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히틀러. 1차 세계대전 누가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은 여러 나라의 격돌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주인공을 잡을 수는 없어요. 히틀러는 본인이 딴거 아니야? 2차 세계대전은 누가 봐도 히틀러 원인이라고 한다라면 히틀러 딱 세 글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울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재밌어요. 너무 기대돼. 이거 너무 재밌거든. 2차 세계대전은. 재밌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국제도시에서 장안이라는 것이 있었다. 외국인들이 많이 당나라 귀족들 사이에 엄청난 유행이 번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서역 스타일이다 해서 호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서역의 음악을 듣고 서역의 빵을 먹고 표범무늬의 이러한 가죽 자켓이래. 가죽들을 입고 이런 것들이 멋쟁이의 기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장안의 화제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 네. 그게 바로 여기 장안입니다. 장안에서 이야기거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것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연결되는 장안의 화제다라는 것들 여기서 나왔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했던 팜스프링에 했었던 야시장 있죠? 거기에 시초도 여기입니다.
야시장을 최초로 열었던 곳이 바로 이 당나라 수도 장안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또 전래가 됐었느냐? 다양한 외래 종교가 전래가 되었습니다. 전래라고 하는 거는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억나요? 조로아스터교? 들었어요. 근데 기억나요. 진짜 기억나요.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있고,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일파가 있죠. 네스토리우스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경교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것들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앞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다양한 외래 종교가 전래되었다, 전달되었다. 대표적으로 조로아스터교, 경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건데 2단이에요. 2단. 2단이고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것들이 있었다. 혹시 3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또? 아 진짜요? 윤서도 다니지 않아요? 자야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 사람이 경교가 뭘 주장했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판명받고 이렇게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당나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을 근데 애들 자는데 왜 다 안 깨워요? 아, 지들 소리 아니야? 그래, 지들 인생 지들이 사는 거지 뭐. 하고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알면 교회예요. 알 것 같은데. 알았다. 하나님은 교회이기도 하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같은 사람, 같은 것입니다. 같다라고 해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롤에 나오는 무기 아니에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종교하면 가르쳐 주겠습니다.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어쨌든 이런 다양한 외래 종교가 전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발전입니다. 쌤 다이아잖아. 쌤 다이아. 어. 태준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쟤는 발로가 발로. 아, 맞다. 아, 어제예요? 갑자기 설명 들었어. 발로란트랑 뭘? 재밌는데. 음. 게임돼. 왜 살아? 야, 이게 나 쌤 이거 그대로 담아주세요. 정세영 걸. 근데 굉장히 핵심을 담은 말이었어. 게임 왜 살아? 굉장히 일치되는 말입니다. 쌤 이거 그대로 넣어서 정세영 얼굴만 찍고 눈만 가려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기생충이야? 기생충 욕 보이지 마. 근데 막 다른 방송 보니까 우리 10분까지죠. 이거는 맵이다. 자, 다시 조용히 해봐요. 얼른 나가요. 이것만 빨리 필기하자. 자, 조용히 해. 자, 당나라가 세계 최강이었어.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들, 바로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옆에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당나라의 문화들을 따라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아시아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들이 확산이 되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4개를 먼저 필기를 하고 쭉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로는 한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래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율령. 유교. 맞아요. 유교도 맞습니다. 불교. 훌륭합니다. 유교와 불교 같은 것들이 전파가 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나라의 문화 4가지를 공통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동아시아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한자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가 되게 됩니다. 동아시아 공용 문자. 우리 보통 요즘 외국에 나가면은 어떤 언어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대화가 돼요? 영어죠. 당시에는 한자를 쓰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다.
당시에 영어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8세기의 영어였다. 두 번째로 율령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 집권적 통치 체제의 기반을 만들었다. 잘 잤어? 이윤서도 정세웅이랑 같이 눈만 가리고 올려놔. 그래. 어떻게 선생님도 수업 때 많이 졸아. 선생님도 수업 때 졸는데 어떻게 졸지 말라고 하겠니? 선생님 수업 모르세요? 어? 내가 말할 땐 안 졸지. 나도 수업을 들을 땐 졸아. 나는 많이 졸았지. 근데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는 거를. 그치만 자면은 본인 인생 망하는 거는 본인 책임이니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자, 봐봐. 율령이에요, 율령. 세금은 어떻게 하고 군대는 어떻게 보내는지 당나라의 시스템을 주변국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으로는 유교입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정치 이념이자 사회 윤리로서 나라에 작용이 되게 됩니다. 충성과 효도를 강조했죠. 우리 선생님이 유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누구를 존경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공자. 대통령. 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첫 번째는 엄마 아빠를 존경해야 한다. 효를 다해야 한다. 효도를 해야 한다. 근데 이거를 확장시키면은 주변 사람들.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한다로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에게 효도하듯이 황제에게도 충성을 다해야 한다. 법과 시스템으로 내가 왕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증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 깊이 마음속으로도 황제를 섬기게 하려면은 이러한 유교라고 하는 이념이나 윤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쇠뇌를 시키는 거야. 황제에게 충성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정신적으로 계속 가르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것들도 전파가 되었는데 왕실의 보호와 보호 아래 왕실의 보호 아래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화려한 학문과 예술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끝이에요. 빨리 설명할게요. 왕즉불 사상이다 해서 왕즉불, 왕이 즉 부처다, 불자다, 왕이 즉 부처다라고 하는 왕즉불 사상을 내세우게 되면서 황제가 곧 부처이니 너네 부처에게 충성하듯이 황제에게 충성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기 위진남북조 시기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다라는 것들을 했었는데 윈강석구가 룸먼석굴과 같이 자신의 얼굴을 딴 부처의 조각상들을 만드는 등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문화들이 발전했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유학에서 오경정이 편찬 이런 것들, 수도,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발전 파트에서 이거는 서술형으로 내기 너무 좋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가 형성과 발전하면서 이렇게 다른 당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동아시아에 어떠한 문화들을 전파하였는지 서술하시오. 두 가지 이상 담아서 서술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에 내면은 여러분들은 한자와 율령 혹은 유교와 불교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기록을 해주시면은 선생님이 서술형에서 좋은 점수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했습니다.